건축은 죄가 없어요. 만들고 사는 사람이 문제지. 사실은 한옥이라고 하는 용어도 근대적인 용어입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어떤 주택 양식이 양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고, 그거에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살았던 집은 뭐지? 라고 하면서 생겨난 용어가 한옥이거든요. 윤씨가옥이 이제 빈집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도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매입을 했는데, 아직 설계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넓은 스펙트럼 중에서 현대 쪽에 지향을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새로운 한옥 관점에서 지향점을 잡았습니다. 윤씨가옥 같은 경우는 동향의 이런 경사지를 타고 지어진 건축물인데요. 일단은 문간체가 가장 낮습니다. 삼량가로 되어 있고, 마당으로 진입하게 되면 그 날개체가 오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단을 좀 높여서 그 위에 본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윤씨가옥 같은 경우는 3개의 단을 쌓은, 즉 3벌대의 기단을 두고 그 위에 초석을 놓고 그다음에 기둥을 올렸는데요. 기둥의 높이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7량가를 올려서 굉장히 높은 지붕을 했기 때문에 높은 지대에 높은 기둥에 그리고 높은 지붕까지 올렸으니까 이 집 자체가 굉장히 위풍당당했을 거라고 당시를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시면요, 축과 대칭이 강조되어 있는 미음자형 가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의 한가운데에는 6칸의 대청을 두고 있는 한옥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청을 6칸씩이나 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또 사치스러운 일이었고 또 격식을 차리는 일이었거든요. 건축적인 양식으로 보자면 민가에서 볼 수 있는 민도리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로수장집 정도가 아니라 몰입공이라는 걸 쓴 입공집에 해당합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원래는 도릴이라고 하는 부재를 잡아주는 운공이라고 하는 부재도 있는데, 군가에서나 쓰일 법한 그런 부재이거든요. 볼이라고 하는 부재가 많을수록 사실은 건물의 폭이 두꺼워지고 지붕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윤씨가옥 같은 경우가 7개의 도리를 쓴 7량가 집에 해당합니다. 이 건물의 폭이 깊고 그 다음에 우뚝 솟은 지붕을 보실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면에 보여지게 되는 누마루 같이 꾸며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인면 처리라든지 이 지붕에서의 그 격처마 처리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조선 후기 궁궐에서 길러진 목수들의 솜씨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을 그런 양식의 주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첫인상은 이건 대단히 계획이 잘 돼 있는 한옥이구나. 지형도 잘 이용을 했고 기존에 보지 못한 그런 한옥의 형식이고 태도여서 너무 흥미가 좀 많았죠. 이 슬럼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고 철거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유적이라고 하는 것과 폐허라고 하는 것은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영어로 따지면 둘 다 루인이에요. 루인. 유적도 루인이에요. 그죠? 결국 이제 건축가적 또는 역사학적 관심은 이 집이 그 벽투산장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었나 하는 게 제일 큰 관심이었고, 지금 상황은 어쨌든 그 유추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뼈대만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사라진 게 많으면 상상력이 자꾸 발동을 하죠. 사실은 폐허를 보는 재미라 그럴까? 네, 온지음 직공방에서 하는 일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집의 원형이 무엇이었을까를 좀 추론하는 일입니다. 물론 뭐 그게 정확할 수는 없어요. 좀 남아있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집이 뭐 독립된 집이 아니라 거대한 벽산장 안에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치나 이 집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연구를 충분히 해서
어느 정도 좀 가능한 납득할 만한 원형안을 좀 제시를 하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대적 활용을 위해서 뭐 안전해야 되니까 우선 이 뼈대마가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뼈대 설계를 하는 거죠. 그 대신 전제는 기단과 바닥은 보존해야 된다. 새로운 바닥을 만들더라도 그 가변적으로 더 씌우는 거지 그걸 뭐 고정적인 바닥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 점은 뭐 지금 건축가도 이해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또 하시는 것 같아요. 당시 지도나 전원들을 종합해 보면 벽산장의 위치를 지금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두 건물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리라는 건 추론이 가능하죠. 흥미롭게 보여지는 것은 옆에 이상한 그 흔적이 붙어 있습니다. 이 벽돌벽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담장인데, 이 홍해문 아치를 잘 만들었던 그 구한말의 그런 이 아치문의 형식이 일부가 남아 있고 그런 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위치를 추정해 보면서 했을 때 이 벽수산장과 연결되어 있는 비밀 통로인 거죠. 그러니까 윤도경이 아마 글로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전혀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정말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는 벽돌벽에 만들어진 길, 이런 수준은 거의 그 궁궐에서나 쓰는 거예요. 이 왕이 다니는 길 있죠. 보안과 눈에 띄지 않는. 뜯어놓고 보니까 이제 제일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이 집은 두 개로 만들어졌구나. 건물 구조도 디귿자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진 모습이죠. 세로 방향으로 길쭉한 한옥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 두 집이 우선 신분적으로 완전히 위계가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집이구나. 그런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이쪽 마루를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유일하게 대청에 있는 계단밖에 없어요. 보통 집들은 쪽마루에 아주 다 이게 오픈돼 있어서 마당에서 바로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도로 쓰여지는 게 쪽마루인데 이 집은 아니에요. 막아서 넘어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바닥 레벨도 이 두 집이 다르죠. 한 단이 툭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위에는 주인이 살고 아래에는 보좌하는 하인들이 사는 집이고, 그건 위계도 낮고 완전히 이건 달라. 그래서 이 집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 궁궐을 가보면 이 낙선제는 뭐랄까 이제 좀 명분이고 후궁의 처소가 중요한 집인데 그 집이 거의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상궁이나 나인들이 거처하는 곳과 경빈이 거처하는 곳은 완벽하게 위계를 두고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구조에 다 이 텐마루도 난간으로 다 막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흥미로운 것은 이 앞에 있는 누마루예요. 이 정면에 딱 있는 이런 그 구성 방법은 어프로치는 뭔가 바로크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쭉 계단이 올라가고 양쪽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경사지에 아주 잘 부합되는 이런 모습이어서 아마 김찬중 건축가도 거기를 잘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집은 뭐라 그래야 될까? 민간 침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거의 자기가 왕족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왕조가 이제 멸망을 했고 우리 조선 최고의 귀족이니까 이걸 일반적인 살림집으로 해석을 해서 그냥 복원한 것은 좀 아쉽죠. 이 집의 가장 중요한 성격을 놓치고 있는 거죠. 저희 서울시에서는 작년 2월에 서울 한옥 4.0 재창조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민이나 이제 외국인 모두 그 한옥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너무나 이제 좋아하고 계시는데, 아시겠지만 도시 환경 여건상 이제 개발로 인해서 한옥이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서울의 한옥을 보존하고 진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 속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만들어졌고요. 서울한옥 4.0은 그 3개의 정책 과제로 구성이 돼서 발표가 됐는데요. 그 첫 번째가 새로운 한옥이고, 두 번째가 일상 속 한옥, 세 번째가 글로벌 한옥입니다. 새로운 한옥은 한옥에 대해서 현대적인 그 다양한 시도, 창의적인 그 시도들을, 민간에서 일어나는 시도들을 모두 그 수용을 해서
한옥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옥 건축 양식에 대한 그 심의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기존 한옥에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시도라든가 한옥의 진화를 모두 수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정책에 담아 본다면 한옥이 좀 더 앞으로 서울에서 많이 남고 한옥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과 한옥에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 한옥의 문화를 향유하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윤씨가옥이 이제 빈집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도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매입을 했는데 전문가들로부터 이거는 당대 최고의 궁궐 목수가 솜씨 있는 목수들이 지어진 건축물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옥인동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되리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 설계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넓은 스펙트럼 중에서 현대 쪽에 좀 지향을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새로운 한옥 관점에서 지향점을 잡았습니다. 서울 한옥 4.0을 발표를 하면서 새롭게 탄생된 공공 한옥이 이제 북촌 라운지, 서촌 라운지입니다. 북촌 라운지, 서촌 라운지 모두 앞에 통창을 두어서 현대적인 건축적인 시도들을 했고요. 라운지의 개념, 전시의 개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씨가옥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활용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옥이라고 하는 용어도 근대적인 용어입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어떤 주택 양식이 양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고 그거에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살았던 집은 뭐지? 라고 하면서 생겨난 용어가 한옥이거든요. 그러면 그 한옥이라고 지칭되는 건축이 정말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이 한반도에서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변화해왔기 때문에 한옥은 계속해서 진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옥은 집의 성격을 보면은 반려동물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반려건축이라고 해야 될까? 건축 스스로 존재하기가 좀 어려워요. 결국은 유기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변형도 생기고 쓰러지기도 하고, 근데 그걸 최대한 늦추고 좀 안전한 구조를 가지려면 계속적인 이 관심과 돌봄과 거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한옥은 뭐 철저하게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한옥의 장점은 가구식 구조니까 뼈대만 좀 튼튼하게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이게 변형이 가능하고 플렉서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윤씨가옥을 개방적으로 쓰겠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하나의 시도인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긴 보존이 안 되는 상황이고 원형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도 한옥의 뼈대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구석에는 그래도 좀 오리지널한 게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죠. 아름지기는 자연 문화유산을 어떻게 하면 보존하고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지금 해체 작업이 조금 진행되고 나서 보니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정말 가치가 있는 한옥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엉켜있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디스톨트 타임이라는 단어 같은 게 이제 떠올랐는데 그 개념으로 접근해보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건축은 죄가 없어요. 만들고 사는 사람이 문제지. 어두운 역사도 역사다라고 이제 맨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윤도경은 정말 보면 볼수록 이건 정말 매국의 친일의 이런 자 때문에 우리가 매국노를 지탄하고 우리가 친일의 행위를 규탄하는 거다라고 하는 구체적 증거이죠. 근데 윤도경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없는 거죠. 이 악독한 자가 이런 일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친일잔재 청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자산으로 보자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기획이 있었는데, 누가 소유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좋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산을 되돌려 받았고 좀 더 잘 다듬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덴티티로 이것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오긴동 윤씨가옥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 공간으로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뮤지엄과 관련된 이론에서는 컨택트 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뮤지엄이 기존의 작품들을 전통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에서 벗어나서 문화적으로 볼 때는 접촉하는 지대를 확장시킨다는 개념이 있는데요. 저는 건축물 자체도 뮤지엄의 그 컨택트 존처럼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딱 오긴동 윤씨가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씨가옥이 그 자체로서 컨택트 존이 되는 거죠. 제 관점에서 그 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그 터와 반응하는 건축이 이제 한옥이라고 보면은, 윤씨가옥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물리적인 터뿐만 아니라 그 문맥적인 터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사실은 느꼈어요. 그걸 둘러싼 주변의 사회적 환경하고의 그 관계성까지도 이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 나는 그게 이제 한옥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 그런 맥락에서 좀 문제를 풀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한옥에 우리가 정의 내리기 어려웠던 그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이제 앞으로도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아마 가능성을 제가 피칭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좋게 봐주시고 재밌게 기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